네, 안녕하십니까. 강장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씩 흘러가니까 또 우리가 포지션을 바꿔나가죠. 그동안 어찌 보면 되게 길었죠. 작년부터 해서, 그죠? 뭐, 연말에는 실적이다. 1월 달은 이래서, 2월 달은 저래서, 3월 달은 이래서 계속 버텼어요. 안 사고, 주식을 안 사고. 그죠? 처음부터 4달 동안 주식을 안 사야 된다. 5달 동안 주식을 안 사야 된다. 한번 견딜 수 있을까요? 막막하죠? 저 제정신이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주식을 하면서요. 항상 그래요. 주식을 하면서 현금을 갖고 주식을 안 사고 있는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주식이란 게 다이렉트로 쭉 떨어지는 거 아니죠? 떨어지다가 반등, 떨어지다가 반등, 떨어지다가 반등. 이 한 번 반등할 때마다 간이 철렁철렁해요. 왜? 이제 바닥 짚고 턴하는 거 아닌가? 불안하죠. 그래서 잘 참다가도 반등 한 번만 나오면 바로 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물리고. 나중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현금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는 뭐죠? 안 보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건 뭐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시 기회가 와도 잡을 방법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대세 상승장에도 항상 일정 부분 현금은 쥐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죠.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비합병 스펙줄을 사둬라. 그는 현금과 거진 비슷하다. 최근에 그죠? 한 몇 분은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스펙줄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옮겨 타는 게 어떠냐? 좋은 방법이다.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스펙 합병 안 된 거, 거진 본전 비슷해요. 손해봐야 한 5원, 10원,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 만들어서 투입하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항상 현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지 100% 풀베팅 100% 현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100% 현금은 불가능하느냐? 실제 경험을 해보면요. 대응이 안 돼요. 100% 현금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떨어질 줄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가는 주식은 계속 들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6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빠졌어. 엄청 빠진 거죠.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예요. 반등이 나와요. 사러 들어갔어. 근데 6만 원에서 3만 원 빠진 게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다시 만 원대까지 빠졌어. 정신없이 빠지죠. 그게 주식이에요. 에코아이. 그죠? 에코아이. 6만 원 얼마에서 3만 원대까지 빠져서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생각했죠.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지 않을까. 두 사람은 극과 극의 정책이었죠. 바이든한테 배팅을 친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빠지고 뭐 손절할 틈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쫙 빠졌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죠. 이때는 추매도 못해요. 왜? 트럼프식이니까. 트럼프는 기후협약 뭐 그거 다 구라야. 개구라야. 그냥 석유, 화석연료 막막 떼. 뭐 그런 걸 왜 고민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파리 기후협약 다 탈 때.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정신없이 빠졌어요. 그런데 방치했는데 뭐 이재명 테마로 그죠? 엮여가지고 또 순식간에 또 올라. 하다 보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주식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게 걸려들었어. 아, 지금 멈춰야 되겠다. 한번 멈춰야 돼요. 어설프게 추매하러 들어갔다가 돈도 다 묶이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방치해야 될 때는 방치를 해야 돼요. 재수 없으면 2년, 3년, 4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종목 설명드렸죠. 그죠? 예전에 이래서
그죠? 설명드렸죠? 4년을 기다려다가 이제 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억울하다고 주식시장이 나를 이해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주식시장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주식을 12만 원짜리가 4만 원까지 빠졌어. 거기에서 바닥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또 2만 원까지 빠졌어. 나는 50% 물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타이밍이 아니다 싶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세월이 4년이 넘었어. 4년이 넘도록 기다리다가 이제 타이밍이다 싶으니까 다시 또 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죠? 아무리 내가 바닥이라 생각해도 시장이 여건이 조건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뭉치고 이루어지고 뭐 서로 연계되고 막 그래 되는 거죠. 또 최근에 들어서는 그죠? 그동안 몇 달 동안 주식 사지 마라 어쩌든지 못 사게 뜯어 말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꾸죠. 겁먹지 마라, 용기를 내라, 공포를 매수해야 된다, 지금은 사는 게 맞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자. 용기를 내어서 사보자. 그래서 따박따박 사고 있죠. 한꺼번에 팍 이건 아니죠. 왜? 미래 영역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는요, 여러 가지 여건을 보죠. 가장 중요한 건 관세 협상이죠. 관세 협상. 첫째는 앞전에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이미 꼬랑지가 잡혔다. 왜? 미 국채 약점이라는 게 이미 노출돼 버렸어요. 심심하면 중국도 공격하고 일본도 공격하고 이제 소문이 다 났어요. 약점이 어디라는 거.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는 막 힘을 못 써. 뻔히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참고로 트럼프도 미국채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터 벌써 피해가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죠. 둘째로 가장 만만한 상대라고 딱 골란 게 일본이었어. 그런데 일본한테도 팽당했어. 어디 터졌어. 완전히 막 망신이나 망신 다 당하죠. 그죠? 푸틴한테 망신당하고 젤렌스키한테 맞짱 뜨자고 덤비드니까 또 개망신 당했죠. 거기다가 시진핑 말 상대도 안 해주지요. 만만한 일본 골랐더만 일본도 팍 대들죠. 완전 동네 북됐어. 그리고 지금 그나마 또 만만한 상태 한국 불러냈어요. 저는 또 전 세계 호구되는 거 아닌가 엄청 걱정했어요.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다 싶어요. 일단은 우리 협상단이 갔어. 뭐라고? 우리 집에 부모님 안 계신데요. 그래서 협상해봐야 이거 허락을 못 받아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갔는데? 아시잖아요. 6월 3일 이후에 새로운 부모님이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결제해야 돼요. 우리는 결제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표로 왔으니까 일단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협조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국이 일본하고 팽당했는데 한국마저 협상 결렬해버리면 최고로 신나고 좋아하는 데가 시진핑이죠. 시진핑 아싸 박수 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때리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잘해줄 수도 없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 모두가 다 보고 있는데 가장 좋아할 대상은 시진핑입니까? 시진핑은 나가리 파토 응원을 하고 있어. 그거를 뻔히 미국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버글버글 해도 웃으면서 맞이해줘야 돼요. 가장 우려했던 방위비 말도 안 꺼냈어요. 그죠? 방위비는 아예 말도 안 꺼냈어. 그리고 우리 서로 잘해보자. 그죠?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났어요. 한 시간도 뭐 했는데? 기본적으로 외교니까 이야기를 하면 서로 통역관들이 그죠? 이야기하면 통역해주고 한번 절반 잡아먹었다 치고 한 30분도 대화 안 한 거야. 물론 사전에 서류적으로 다 검토하고 다 서류 주고받고 하고 갔겠죠. 그렇지만 너무 빨리 끝났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뭐 그냥 유쾌했다. 좋았다. 아주 해피했다. 서로가 잘 이해했다. 그렇게 하고 끝났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외교하면 생각납니다. 서희 장군 같은 성과를 얻고 왔다.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어떤 게 하려고 보자 하니까 시진핑이 꼬라보니까 덕분에 우리는 수월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 시국. 그죠? 트럼프는 여러모로 막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근래 들어 최근에 본격적으로 매수도 자꾸 늘리고 있죠. 이것도 사자, 이거 사자 하는 자신감을 얻은 이유가 저는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고 자신감을 좀 찾았다 해야 되나? 중국이란 나라는요, 모든 공산주의 사회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권력 서열이야. 그죠? 뭐 북한도 그렇죠. 권력 서열. 시진핑 옆에 좌우 주변 누가 서느냐가 그 서열이 서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죠? 이재용 회장 가서 시진핑 바로 등 뒤에 서 있었어요. 그 말은 진짜 이거 극진한 어떤 국빈 대접을 받고 온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 시국에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트럼프가 온갖 그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나보란 듯이 중국을 갔어. 이건 뭘 의미하죠? 그전 같으면 자살행위거든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 시국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아, 이제 달라졌네. 이제는 그죠?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무죄 판정받고 모든 족쇄도 풀렸어. 그리고 행보가 거침없고 가감하죠. 딜도 할 줄 안 것 같아요.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갈 줄 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잘못하면 미국에 공장 짓고 멱살 잡혀가지고 보조금을 주네 마네 그죠? 막 갖고 노는 이런 시국에 이재용 회장은 가감하게 미국의 공장 일단 스톱.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인 것 같아요. 미국 공장도 지금 99.9% 공사는 다 끝났어요.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끝나고 뭐 장비 반입해야 될 시점인데 딱 스톱 시키는 거죠. 딜을 하는 거죠. 계속 압박해. 우리도 계속 압박해. 뭐 보조금 주네 안 주네 그딴 소리 해. 오케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우리도 이거 공장 안 돌려. 나도 성깔 있어. 보여주는 거죠. 미국 공장 스톱시키고 입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그 순간 중국으로 갔죠. 중국에 가서 그죠? 그 샤오미, BYD 만나서 막 둘러보고 다녔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죠. 뭔가 좀 제대로 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라는 걸 발휘하는 것 같아요. 싸움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트럼프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죠. 왜? 결국은요. 트럼프가 보는 입장에서는 TSMC나 그죠? 엔비디아나 다 똑같이 대만이고 중국이야. 다 같은 중국으로 보여. 근데 걔네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하이닉스, 삼성이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거야. 인텔은 맛이 가쁘죠. 그래서 견제를 시키는데 근데 만일 스스로가 삼성을 쳐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 TSMC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야. 그때는 이제는 트럼프가 대만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젠슨왕이 오히려 트럼프 야, 술 한잔 따라봐. 이런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재용 회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한 행보. 지금 이 시점에 빨리 쫓아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왕따 당할 때 북한도 러시아한테 가버렸죠. 전 세계의 고립이야. 왕따야. 이 왕따인 이 시국에 가장 아쉬운 반도체. 트럼프가 중국에 반도체 팔면 다 없애버리겠다고 엔비디아한테 어떤 저가형 사양이라도 팔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 이 시국에 반도체의 한 축인 삼성 회장이 중국에 또 갔다. 이건 뭐죠? 증명. 그냥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근데 미국 어때요? 아무 말도 못하죠. 쳐다만 보고 있어요. 저건 뭐야?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이래 되면요. 중국이란
그 나라 속성은 이재용 회장이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친구가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기네들이 가장 외로울 때 가서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중국의 근성은 그래요. 끝까지 적은 적이지만 한번 친구라고 생각하면 또 엄청 잘해줘요. 죽으라고 잘해줘요. 그게 또 걔네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친구가 되겠죠. 친구라고 생각하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한때는 중국에서 탈탈탈탈 털리고 접었지만 다시 이재용 회장은 중국이 가장 어려울 때 치고 들어갔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박수치고 감사하고. 이래 되면요, 제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삼성이 잡아먹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약 팽 당해도 제재를 받아도 중국 시장 치고 들어가면 돼. 나쁠 건 없어요. 시장 규모로 따지보면 전혀 손해볼 거 없다. 또 지금 미국은 절대 삼성을 못 버린다. 네? 삼성보다 대한민국은 우방이지만, 그죠? 대만은 애매한 입장이다. 우방 아니거든요. 그냥 교역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언제든지 중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버릴 것이냐 판단은 네가 해라. 지금 이런 시국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삼성은 미국 시장도 얻고 중국 시장도 다시 부활시키고 꼭 먹고 알 먹고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추가로 더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쭉 편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 다시 사라. 그동안 한 번도 거론 안 했던 종목군들을 자꾸 말씀드리죠. 이런 거 사야 된다고. 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배팅을 치는 거예요. 그게 빗 맞아도 죽는 거는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둘만 죽지 다른 여타 기업은 맞아도 덜 아파요. 또 만약 좋아지면 같이 등단을 묻혀가는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용기를 내어서 배팅을 하는 게 낫다. 늘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어쨌거나요, 결국은 5월달, 6월달 되면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유동성 장세라는 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이나 금융 이런 쪽에서도 이제는 2%대의 이자 수익 갖고는 못 버텨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금융권도. 그러면서 시드머니가 자꾸 커지고 파이가 커지고 주식이 올라가고, 그럼 그런 돈들이 어떤 주식 살까요? 코스닥에 시총 1,000억짜리 사러 들어올까요? 은행에서 기관들이? 아니죠. 걔네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정해져 있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하러 들어올 여력이 없어. 왜? 시중은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개인들이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 경제도 어렵죠. 그죠? 모든 게 다 막혀 있어. 불경기.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주식을 할 여력이 없어요. 결국 시중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은 기관성 성격의 돈들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돈들이 어떤 종목을 선호하고 타겟으로 정할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 1분기 BNK 부산은행 그 실적 보니까 전년 대비 한 33%인가 확 줄었어요. 지금 금융권 이익이 급감할 거예요. 왜? 부동산 PF다, 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급증하죠. 카드 연체율 급증하죠. 대출이자 지연 급증하죠. 안 좋은 것들이 다 무더기로 뭉쳐 있어요. 돈 떼이는 거예요. 돈 떼이는 거. 그게 지금 금융권에서 무더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현상들이. 그죠? 그래서 자꾸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스닥에 돈 없는 가난한 기업들을 사서 잘못하면 부도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돈 많은 기업을 사야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그죠? 정성판서 대감집에 옆에서 빌붙어야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죠.
지금은 무조건 부자 동네에서 놀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좀 위험한 고비는 다 넘긴 것 같아요. 이제는 트럼프 구라도 시장에서 점점 안 먹히기 시작해요. 에이, 저 개구라 안 먹혀.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점점 그죠? 말빨이 이제는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파월을 갈고죠. 왜? 파월 너 탓이야. 파월도 배웠죠. 시진핑한테. 대꾸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쌩 까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막 감 지르고 뭐라 하면 누가 맞장구를 치죠. 싸움이 될 건데. 전부 트럼프가 뭐라 하면 입 딱 다물고 그냥 쌩 까고 모른 척 해버려. 그러니까 혼자 떠들다가 뭐 쓱 하니까 그냥 1시간, 2시간 지나도 그냥 아까 그냥 한 말 농담이야. 그냥 괜히 해본 말이야.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트럼프도 아이고 내가 늙었네.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에이씨 그냥 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그냥 조용히 트럼프 코인이나 가지고 놀란다. 이래 되겠죠. 네, 어쨌거나 지금은 그죠. 이제 최악은 벗어났다 생각해요. 최악의 고비는 벗어났다. 그래서 조금씩 주식을 늘려가도 된다. 그런데 가능하면 돈이 많은 부자인 회사들을 손대야 된다. 가난한 회사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선 이제 막 그죠 확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요즘은 종목만 봐도 벌써 분위기 파악되죠. 또 이런 종목 까짝까짝 하니까 아이고 한덕수 총리 또 출마하겠네. 벌써 보이죠. 이제는 자꾸 이거는 이렇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야 요거 뭐 있나 하고 추격 매수 확 따라오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팔고 특기가 되겠죠. 왜 오르는지 뻔히 아니까. 이건 멍청한 짓인지 아니까. 그래서 기회 주면 버리는 거예요. 기부. 내 주식 너 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상한가를 가든지 말든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식을 찾아서 또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바꿔야 된다. 그죠? 이제 5월달, 6월달 그쯤 되면 미국에서도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금리 인하도 처음이 힘들지. 딱 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언제 할 거예요. 또 막 이랬다. 또 밑도 깔겠죠. 그러다 보면 트럼프는 또 어이구 파월이 또 이런 애가 없다. 서로 공작구작하고 파월이 임기가 내년 2월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또 파월도 실업자 되잖아요. 그럼 또 일자리 어디 없나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트럼프가 제 신임 아이고 이래 보니까 또 파월 같은 애가 없어요. 그래 너 계속 해라. 이래 두면 또 땡큐죠. 그래서 적당히 자존심도 다 세웠고 이제는 또 내년 일자리도 고민해야 되니까 적당히 트럼프랑 뭐 짝짝꿍 해보자. 시기도 적절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비를 다 넘기고 흘러갈 것 같고 중국과의 관세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은 중국을 절대 못 이겨요. 왜 그래요? 중국만큼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트럼프가 그죠 중국 관세 전쟁 펼치고 지금 그죠 벌써 7년 전이죠. 7년 전부터 바톤 타치가 바이든까지 연결해서 갈갔는데도 7년 동안 항복을 안 한 중국이야. 중국의 기질이죠. 만만디. 중국의 전쟁은 항상 그래요. 중국의 전쟁 치렀다 하면 보통 뭐 몇 년은 기본이에요. 그만큼 천천히 전쟁을 즐기는 나라예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항복이라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트럼프가 말빨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누가 먼저 맞아 죽는다? 미국이. 미국의 그 경제 자문들이 그랬죠. 중국이랑 여기서 조금 더 싸우면 월마트 매장에 물건이 하나도 없을 거다. 트럼프한테 대놓고 막 그런 이야기죠. 그게 진실이에요. 저 계속 말씀드리죠. 물건을 밥을
밥을 파는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이 없으면, 손님이 안 먹으면 아이고 오늘 돈 못 벌네 괴롭지만, 그 중국 거라고 안 사 먹고 버티는 미국인 입장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지금 7년째 버티고 있어. 사 먹는 입장에서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 시진핑이 아니고 저기은 미국인들이 들고 일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못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적당히 자기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정도로 중국과 타협을 보면 좋겠다. 지금 아마 그 정도까지 후퇴했을 거예요. 근데 시진핑은 관심도 없죠. 말빨도 안 받아줘. 근데 계속 무시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꼬랑지 내고 있어. 이거만 말이 뭐 145지. 야, 솔직히 그거는 어떻게 말이 돼? 구라지. 누가 그렇게 하면 사가? 그냥 내 생각에는 한 40~50% 이 정도 할 거야. 그것도 미친 소리죠. 어떤 물건을 파는데 마진을 40% 50% 붙여서 파는 물건이 어딨어? 나무젓가락도 아니고, 그죠? 끼개봐야 한 4% 5% 이윤 남기고 파는 게 물건인데, 거기다 가격 40% 50% 붙여놔보면 팔아본도 적자인데 그걸 뭐하러 팔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은 그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40% 50% 했다가 이랬다가 나중에는 그죠? 시진핑이 미안하다 하더라. 그래서 나도 봐줄 생각이다. 근데 시진핑은 뭐야? 혼자서 나는 전화 한 적도 없는데. 트럼프는 지금 계속 중국하고 대화 잘 하고 있다죠. 중국이 우리 말고 또 있나? 중국집하고 전화했나? 지금 그런 식으로. 트럼프는 쪽팔리니까 그냥 막 잘하고 있다.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완벽하게 시진핑이 통화했다, 하했다 하면 주가는 벌써 폭등이야. 늦어버리죠. 그래서 그 말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는 조금 떨어질 거 각오하고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단 대상은 좋은 기업, 중대형주, 돈 많은 주식. 어차피 대부분 바닥이에요. 코스닥도 바닥, 대형주도 바닥. 근데 기분상 또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맨날 그죠. 코스닥 그런 소형주 이런 게 뭔가가 막 상한가 한 방 나올 것 같은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일단은 이 경제가 엄청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마이너스 성장 알죠? 그죠? 1분기 마이너스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그죠? 무조건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한 방에 탁 다 지르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매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분산 투자는 기본이고. 네. 어쨌거나 뭐 어렵고 힘든 고비 이제는 다 넘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고생하셨고 저도 항상 긴장 속에서 좀 살아왔는데 그나마 좀 위기를 잘 극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이제 뭐 술이라도 한 잔 먹을 만큼 여유가 생기는 기분입니다. 그전에는 하루하루가 촉박하고 밤사이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을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쨌든 무난하게 또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휴일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